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갔을 때 조세피는 몰래 이 성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오늘은 나폴레옹이 사랑한 여인 조세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마리 조제프 호스 다쉐 들라 빠제히입니다. 1763년 6월 23일 서인도 제도의 마르티니크 섬에서 프랑스 장교의 장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1779년 16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상대는 부유한 장교였던 알렉산드르 드 보아르네였습니다. 그와의 사이에 아들 외젠과 딸 오르탕스를 낳았지만 결혼 초반부터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아 긴 별거 생활을 합니다. 보아르네 자작은 프랑스 혁명기인 1794년 7월 23일에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조세핀 역시 투옥되었다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몰락하자 가까스로 석방되어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 후 조세핀은 파리 사교계에서 미모 덕분에 명성을 날리며 총재 정보의 주역이었던 폴 프랑스와 바라스의 애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1795년 바라스의 소개로 나폴레옹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 장교였던 27살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조세핀에게 첫눈에 반해 만난 지 3개월 만인 1796년 3월 9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27살의 미혼이었고 조세핀은 남편을 여의고 두 자녀를 둔 6살 연상의 33세 과부였습니다. 온통 당신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제 저녁에 황홀했던 기억과 당신의 모습이 내 모든 감각 속에 여전히 살아있네요. 부드럽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세핀. 도대체 내 마음에 어떤 신비한 효력을 불어넣은 거예요? 나폴레옹이 결혼식을 앞둔 1795년 12월에 사교계의 꽃으로 부드러운 애교와 냉정함으로 그를 사로잡았던 조세핀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야심이 큰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출신으로 정치적 후원자들이 필요했고 사교계의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던 조세핀은 더할 나위 없이 나폴레옹에게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조세핀에게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사랑의 편지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당신을 떠나온 이후로 쭉 우울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내 행복입니다. 나는 쉴 새 없이 당신의 손길, 눈물, 다정한 배려를 되새기고 있을 뿐입니다. 조세핀, 당신의 비교 불가능한 매력은 계속 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로부터 해방되면 내가 당신 곁에서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런 사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세핀의 엄청난 바람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원정하고 있을 때는 거의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 나가자마자 기병대위,
이폴리트 샤를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과 나폴레옹이 아끼던 조세핀의 아이들인 의젠과 오르탕스가 울며 간청하자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809년 한 해에 985개의 장갑과 520개의 신발을 주문할 정도로 극에 다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연문을 만들었습니다. 조세핀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후계자를 낳아주지 못하자 1809년 12월 15일 이혼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조세핀에 대해서 애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이혼 후에도 그녀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혼 후 조세핀은 말메종 성에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혼 후에는 전 남편 나폴레옹에 대한 어떠한 배신 행위는 단호히 거부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엘바 섬으로 유배간 나폴레옹의 몰락에 대해서 무척이나 슬퍼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우울해서 절망감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보나파르트의 운명을 견딜 수 없어. 조세핀은 1814년 5월 29일 급성 폐렴으로 51세에 죽게 됩니다. 엘바섬에 유배 중이던 나폴레옹은 조세핀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어. 단 하룻밤도 그대를 내 팔에 끌어안지 않은 적이 없어. 어떤 여인도 그대만큼 큰 헌신과 열정, 자상함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공감과 사랑, 진정한 감정으로 묶인 우리를 떼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에요.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길을 떠나던 도중에 말메종 성을 방문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조세핀, 그대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미꽃을 꺾으며 길을 걷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을 것만 같소. 나폴레옹은 자신은 세계를 제패한 영웅이었지만 자신을 지배한 진정한 정복자는 조세핀 뿐이라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시골에 성을 가지고 싶어 했던 나폴레옹을 위해서 조세핀은 파리에서 서쪽으로 17km 정도 떨어진 말메종 성을 거금을 들여 1799년에 사게 됩니다. 이곳에서 나폴레옹과 조세핀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그리고 사적인 시간을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처음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갔을 때 조세핀은 몰래 이 성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빚으로 허덕였다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나폴레옹과 조세핀은 이혼하게 되는데, 이혼 후에도 조세핀은 이곳에서 똑같은 부와 명성을 누리면서 살았는데요. 결국 이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던 바로 그 전설의 성이 바로 이 성이 되겠습니다. 1800년 두 건축가인
페르시에와 퐁테느에게 성의 재건축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 인연으로 두 건축가는 나중에 나폴레옹에게 발탁되어 현재 루브르 박물관 앞에 서 있는 까루젤 개선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을 처음 샀을 때는 성의 전체 면적은 70헥타였습니다. 하지만 1814년 조세핀이 죽을 당시는 760헥타로 10배 넓어졌습니다. 현재는 6헥타로 줄어든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의 입구에 자리 잡은 프랑스 스타일 정원은 완벽한 좌우대칭의 성과 잘 어울리게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성의 중앙 입구는 나폴레옹을 생각해서 군대의 텐트 모양으로 꾸민 조세핀의 섬세한 배려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성 입구로 들어가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조각들과 나폴레옹 흉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서 있는 대리석 기둥은 천장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나무를 대고 대리석 모양으로 회를 칠한 기둥입니다. 당구대가 중앙에 놓여 있는 당구를 즐기는 방입니다. 18세기부터 왕족과 귀족들이 당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조세핀은 한두 게임의 당구를 즐기곤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대로의 장식과 멋진 당구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성을 처음으로 오는 손님을 맞이하던 금으로 장식된 살롱입니다. 다른 많은 살롱 중에서 가장 화려한 곳입니다. 왼쪽에 놓여있는 그림에서는 러시아 알렉산드르 1세 부부를 맞이하고 있는 조세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당시의 인테리어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방입니다. 조세핀의 하프와 딸 오르탕스의 피아노, 많은 명화와 예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방입니다. 빨간 천의 쇼파는 조세핀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조세핀이 드레스에 레이스를 끌며 조용히 걸어 나올 것만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벽화를 연상케 하는 장식과 나폴레옹 스타일 가구가 바닥 타일과 묘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식당입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의 정서적 취향에 맞게 디자인했습니다. 강요들의 회의가 이루어졌던 방입니다. 나폴레옹은 이곳에서 중요한 강요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회의를 위해 건축가 퐁테는 10일 만에 방의 장식을 완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나폴레옹의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군대 막사를 연상케 하는 장식에 나폴레옹 어머니 레티치아와 조세핀의 초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서재는 그의 이러한 취향을 고려하여 장식되었습니다. 초기 오리지널 장식이 거의 변함없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바로 위층에 자리 잡은 나폴레옹의 침실에서 아래로 연결된 비밀 계단을 설치하여 나폴레옹이 언제든지 내려와서 책을 읽거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지옹 도네르, 나폴레옹 법전의 초안들이 작성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 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러서 1815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4일을 머물면서 조세핀과의 행복한 시절을 추억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천장 중앙 벽화에는 아폴론과 미네르바 그림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와 학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흉상을 보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2개의 작은 거실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한 방으로 복원된 방입니다. 중앙에는 조세핀의 대형 초상화가 있으며 왼쪽은 나폴레옹 동생 폴린과 오른쪽은 조세핀 딸 오르탕스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나폴레옹의 침실입니다. 조세핀의 침실에 비하면 참으로 심플하게 군 막사 형태로 장식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검소한 취향이 잘 느껴집니다.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 초상화와 그와 관계된 물건들이 전시된 방입니다. 이곳에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멋진 다비드 명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핀이 사용하던 그릇과 식기류 등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황후의 거실입니다. 의자에 백조 장식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 의자에 백조 봐봐. 조세핀 침실입니다.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조세핀을 상징하는 제2 이니셜과 식물을 좋아했던 취향에 맞게 식물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조세핀은 이곳 침실에서 1814년 5월 29일 숨을 거두게 됩니다. 현재 북유럽, 덴마크의 왕비와 공주, 노르웨이의 왕, 스웨덴 왕, 룩셈부르크 대공, 벨기에 왕이 현재 조세핀 핏줄의 후손들입니다. 나폴레옹 시대는 끝났지만 나폴레옹으로 인한 조세핀 핏줄의 왕가는 현재 북유럽 왕가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새가 여기 시간을 나타내고 이 새가 울리나 봐. 나폴레옹도 장미 모으는 걸 거들었는데 해외 원정 중인 부하들에게 새로운 장미 종자를 말매종으로 보내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과 이혼한 후에도 말매종에서 250여 종의 장미를 가꿨고 식물 화가에게 장미 그림까지 그리게 했습니다.
남동섬 너무 예뻤어요. 잘 보고 나왔어요. 잘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조세핀이 잠들어 있는 그녀의 무덤입니다. 조세핀은 1814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와 승마를 즐긴 후 갑자기 몸에 오한을 느끼고 아프게 되는데 결국 그녀는 급성 폐렴으로 연결이 되면서 죽게 됩니다. 바로 1814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 보나파르트, 엘바, 로마왕이라는 세 마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바 섬의 나폴레옹은 식음을 전폐하고 2일 정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심적으로 엄청 괴로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그의 아들과 딸이었던 에젠과 오르탕스가 1825년에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어줬고요. 저 반대편에는 조세핀의 딸 오르탕스가 묻혀 있는데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던 나폴레옹 3세가 어머니 곁에 묻어주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마스크는 필수.